여러분들은 부산과 상하이가 자매 결연 도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1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자매 결연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본 결과 94.9%의 사람들이 부산과 상하이가 자매 결연 도시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993년 처음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로 2022년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부산 곳곳을 여행하며 항구, 금융, 문화 방면에서 두 도시가 서로 어떻게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연결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계 6위 부산항과 세계 1위 상하이항은 한국과 중국의 각각 제1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세계적인 종합 항만 도시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부산항 신항 개발로 북항 일원의 항만 기능 재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세계적인 시민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대륙과 해양이 이어지는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산의 원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항만 재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중입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최초로 설립된 곳으로 상하이의 4대 중심 건설에 이바지하고 중국 제1의 물류와 금융 중심지로서 위안화 국제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상하이항 간 협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면 먼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추진과 연계된 협력 범위의 확대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금지 제한 항목인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발표는 우리 기업에도 기회 확대로 작용해 투자 진출이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항 배후단지 및 자무구 지역에 투자 진출할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조선소 마케팅 투어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진출 방안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창장 경제벨트 전략 추진에 연계된 세부 사업에 대한 협력입니다. 창장 지역 내 거점 항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간 교역에 필요한 물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철 복합 운송 확대 추진에 대한 협력이 있습니다. 중국 유럽 간의 국제 화물 열차 운행과 직결된 창장 지역 내 거점 항만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철 복합 운송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산과 상하이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부산에 있는 상하이 거리를 통해서 상하이를 보다 가깝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1884년 청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국 영사관이 설치되었고 조계지가 설치되면서 그 주위로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점포와 집이 늘어나게 되어 이를 청관거리로 불렀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패한 후 중국인들이 본국으로 기환하여 사라졌으나 1898년 이후 영사관 재개설로 거류민이 늘어나며 중국인 거주 지역이 되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993년 부산과 상하이가 자매 결연을 맺으며 1884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화교 집단 거주지였음을 기념하기 위해 상해거리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부산과 상하이는 국제금융도시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후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설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5조 원, 부산에는 9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입주해 있는 글로벌 금융단지로 성장했습니다. 부산시는 2022년 2월 착공하는 3단계 개발 사업을 통해 핀테크,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전망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금융 허브로 불리며 중국 전역을 대표하는 금융 도시입니다. 화면 속 병따개 모양의 빌딩은 상하이의 금융센터를 상징하며 현재 각종 금융 거래를 담당하는 중국 대표의 금융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제29차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는 뉴욕에 이어 2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세계 금융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이 금융도시의 전망은 어떨까요? 향후 2035년까지 글로벌 위안화 금융센터를 필두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금융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상하이 국제금융의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과 한국 간의 인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디어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류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에 위치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방송 관련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KNN 방송국이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부산과 상하이는 문화예술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 영화의 고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에 첫 시작을 알린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부산이 영상문화의 중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제영화제 역시 상하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7일 개막한 상하이 국제영화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도쿄국제영화제에 이어 최대 규모의 영화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중국 최초의 유일한 국제 경쟁 장편 영화제로 인정받으며 중국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영화 시장 규모는 세계 6위이며 상하이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과 상하이의 영화 시장이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산업들과 융합된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여 두 도시 간의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상하이와 부산의 관계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하이에 대한 인식과 부산 상하이 자매도시 결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상하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 69.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관광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과 상하이가 지금처럼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이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해 본 결과 67.9%가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무역 및 해운 분야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산 시민들의 부산 상하이 자매도시에 대한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국 간의 원활한 교류와 더불어 시민들이 부산과 상하이의 자매 결연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방향성, 양국 간의 교류 행사, 그리고 부산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도시 간의 어떤 규모의 차이를 보면 상하이가 훨씬 그 규모가 부산의 규모보다 여러 면에서 그 소비력, 경제력까지 합해서 훨씬 크거든요. 그러나 부산은 우리의 그 제2도시고 상하이 역시 중국의 제2도시로서 국가 안에서의 제2도시라는 그러한 위상의 상황을 보았을 때 둘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현재 부산은 상하이에 상당히 이렇게 뭔가 교류를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상하이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년이 특히 한중수교 30주년이고 그리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부산에서 또 여러 가지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상하이는 엑스포를 했었던 것과 같이 부산이 조금 더 상하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훨씬 더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전공하는 유관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참신한 시각으로 만들어내면은 부산 상하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산이 이니셔티브를 얻으면서 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중앙 수교 30주년이자 또한 양국의 문화 교류의 새로 양국의 문화 교육 그리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하고 상하이시 간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저희 통일사관이 부산시 그리고 상하이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1월에 상하이에서 그 제5회 중국제 소위 박람회 열릴 예정인데 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소위를 주제로 한 국가급 전시회입니다. 저희 통일사관은 현재 부산의 상공업계와 함께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무역 교류 그리고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논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계 특히 상공업계 인사들이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상하이의 새로운 개혁 개방하고 나서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실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뉴스, 신문 이런 정보를 선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상하이와 중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또 다각도의 인식을 확립해야 하면은 양 지역의 교류를 많이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와 같은 요즘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또 좋은 콘텐츠 작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이 지역의 대학생들과 교류를 통해서 자기와 닮은 친구를 사귀면은 연도 시간에 대학생들이 상어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또 상호 간의 그 교류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부산과 상하이를 여행하며 두 도시의 관계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부산과 상하이의 협력은 도시 간 상호협력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 상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과 상하이는 한중을 대표하는 해양 도시로서 동북아 경제권 발전에 대한 공동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뿐만 아니라 양국의 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